북한이 지난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 종료됐는데 과연 앞으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며칠 통해 보도했다.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네. 이제 12년째 들어섰는데 북한이 보다 많은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과 같이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 이름도 생소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이제 총참모부의 지휘소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 상황과 훈련 계획을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김정은도 물론 우리 한미연합연습이 이제 지난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1부 그리고 2부 연습까지 이제 오늘 마쳤는데 네. 전반적인 한미연합연습을 보면서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필요는 느꼈겠지만 보면 나도 지휘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UF 연습 시작하면서 을지 국무회의를 직접 NSC를 주관하고 네. 또 이 탱고 방카를 방문해가지고 지휘 훈련 보고를 받고 현장 시찰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좌시하지 않는다. 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 군부에게도 보여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에게도 보여줌으로써 이중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훈련 진행을 하고 또 공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하고 그걸 공개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나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하는 일마다 계산대로 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네. 사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을 향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면 한국과 미국이 적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5년 동안 중단되고 뭐 형식적으로 되던 것이 작년부터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네. 특히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역대급 연습이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그렇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그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확장 억제를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은 네. 사실 북한이 그렇게 강화한 그런 것에 그게 다 그냥 이 무용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원칙, 정신, 공약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이번에 훈련 보면 특히 어제 B1B가 출동을 해서 네. 한미, 한일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볼 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과 함께 네. 뭔가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지금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작전 초기에 남한의 전쟁 지휘부 또 지휘 통신 시설을 먼저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전략 전술을 다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우리 한미도 연합 방위를 위한 작전 계획 지침들이 있지만 네. 다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서 우리가 훈련 장면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북한과 같이 이렇게 초기부터 군 지휘부를 타격하고 우리 주요 시설, 다시 말하면 이 작전 기지,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고 무슨 무기로 어떻게 타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1부 방어, 2부 반격
이런 전반적인 한미의 이런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훈련과 작전 이런 것들은 다 비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 북한은 그걸 과시하고 선전하는 수단으로 그동안 활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무기들 다 공개하고 재원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능력이 있으니 감히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의 요구를 따라줘야 돼. 이런 것을 우리 측에도 보여주고 북한 내부에게도 사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는 한국이 우리 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이 대응 훈련, 야전 기동 훈련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층 강화를 해서 훈련한 거거든요. 사실 원인 제공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사실은 한미가 북침 핵전쟁 연습을 한다.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대비를 잘하고 있다. 제압한다. 초기부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연합 연습이 오늘 이제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종료되는 날 새벽에 탄도미사일 2발 또 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앞서 북한이 공개했던 대로 우리 군사 지휘 통제 시설,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을 타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실제 북한이 발사한 그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보면 360 정도 킬로미터 우리 합참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네. 그리고 아마 기종은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에이테킴스를 통해서 우리의 작전 기지와 지휘부에 집중 발사하면서 근데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높은 고도에서 네. 400m 고도에서 이걸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EMP 효과, 다시 말하면 우리 지휘통신 시설을 마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훈련 막바지에 근데 사실은 우리는 훈련을 끝내는데 북한이 29일부터 이 지휘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어제 훈련의 하이라이트 막판에 B1B가 출동을 했고 그렇죠. 한미가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런 강력한 전술핵 타격 역량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B1B 이 폭격기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네. 사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도 많이 들었는지 알 겁니다. 네. 이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이 폭격기가 B2, B52, B1B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속도가 빨라요. 네. 음속의 1.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출동하면 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속거리가 10,000km가 넘습니다. 네. 지구 이쪽에 저쪽까지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무장 탑재 역량이 57톤인데 B2나 B55보다 훨씬 물론 핵탄두를 투발하는 그런 전략 폭격기는 아닙니다만 뭐 사실 그 한 대에 담겨진 무장력만 가지고도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도 사실 부담이 되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그 내용 중에 보면 특히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B1B가 금년에 10번 와서 한미 또 이번에는 미일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이제 최근에 보면 대남 공격 의지를 좀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보통 남한 이렇게 지칭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의외의 행동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2019년 이후 특히 2020년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했고 네. 그 뒤에 뭐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만행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무참하게 총격 살해를 했고 이런 만행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도
우리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했으니 제발 우리에게 대화 요청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보면 공식 이 매체를 통해서 남한을 과거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동족이 아니라 남이고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이건 자위적인 것이고 적어도 동족을 향해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를 향해서는 안 쓸 거야 했지만 작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의 핵은 억제용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국익이 침탈되면 언제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부대를 방문해서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번갈아 사용해 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은 결국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한 불만과 함께 네. 적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요구. 그리고 북한 내부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국정원 국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김정은이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내부의 그런 결속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보니까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당분간 좀 북한의 도발은 잠잠해지는 건지 아니면 다음 달 9일에 있을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북한은 이미 이제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에 민간 무력 열병식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한미가 한미연합연습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연합연습이 계속될 것이고 특히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공조와 연합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뭐 이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든지 특히 북한이 지난번 2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 실패했지만 10월 달에 또 발사하겠다고 또 얘기했거든요. 북한의 정찰위성은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이미 공언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그 일정들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외적인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달 26일엔 최고인민회의도 연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조직 개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즉 현재 북한 주민들이 너무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질책, 조직 개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직접 수해 현장을 가서 김덕훈 총리 내각에 대한 강한 질책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책임이거든요. 김정은의 실정, 다시 말하면 자원을 왜곡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제가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김덕훈 총리에게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강한 질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인적 교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북한의 변화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문호를 열고 또 항공로를 이제 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인원들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으로서는 달러가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 분야에서 뭔가 돌파구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문을 열기 위한 그렇다면 관련 법령이나 관련된 제도나 또 인적 개편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경제 회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좀 많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건 뭐 이미 나왔던 얘기죠. 북한과 이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는 이미 미국이 제기를 했었고 북한이 부정을 했지만 뭐 열차 그 옴개신을 이동하는 장면까지 증거 사진으로 이미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북한도 사실 이제는 그 숨기질 않는 것 같아요. 어허.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27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아주 특사,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 전시회에 직접 가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안내 역할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쇼이구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러시아의 별도의 대표단이 가서 협상을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의 얘기는 김정은과 푸틴 간에 친서도 교환을 했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북한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러시아에게 무기를 팔고 최소한 탄약 같은 것들 팔고 그러면서 달러를 확보하는, 이 외화를 확보하는, 또는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상황을 미국이 경고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는 뭐 북한이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불법이다, 중단해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간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